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일론 머스크 피아트 화폐는 희망이 없다. 아메리카당 비트코인 수용한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정치 행보로 새로운 창당을,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비트코인 수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에서 한 이용자가 아메리카당이 비트코인을 수용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아메리카당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빅 뷰티풀 빌이라는 그 법안에 대해서 돈을 이제 너무나 쉽게 푸는 그 부분은 결국 이제 국가를 망하게 하는 일이다 이러면서 비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아메리카당이라는 당 이름을 신당 창당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당이 비트코인을 수용할 것인가 라고 물으니까 이제 머스크가 피아트 화폐는 희망이 없다. 지금 이제 달러죠. 달러는 희망이 없다.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이제 국채 발행으로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메리카당이 비트코인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명확하게 비트코인 지지를 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이제 공식 계정에서 이 답변이 나온 거라 이건 신뢰성이 있어 보이고요. 머스크는 이제 아메리카당이 해법이다라고 이 메시지와 함께 중도주의를 옹호하는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미국 정치 지형에 위태한 세력의 필요성을 역설을 했다고 합니다. 명확하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지지를 보내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지지한다라고도 보겠죠. 근데 트럼프도 지지를 해요. 이 반대편에 있는 트럼프도 비트코인을 지지합니다. 서로 이제 방식은 다르지만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호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해지, 무분별한 통합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본위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는 건 무분별하게 이제 자금을 풀어서 양쪽 완화를 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산 가치를 높이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고요. 트럼프가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추적하고 있는 거고, 개인 회사에서 자기 회사에서도 축적을 하고 있는 거고, 채굴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자신한테 이득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트럼프는 하는 겁니다. 그걸 미국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트럼프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지금 이제 개인 지갑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장기 주권 같은 것들을 조금 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야심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제 경기가 살고 경제가 이제 좋아지는 느낌으로 가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폭탄이 터질 것이다 라고 다들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머스크 창당 선언에 테슬라 주가가 이제 6.79%나 급락을 했고 민코인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아메리카 파티 이 창당을 선언한 뒤에 테슬라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쭉 떨어지는 거 이제 보이시죠?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어요. 지금 6.79%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293.94달러. 테슬라 이제 주주들 정말 이제 애가 탑니다. 조금 이제 트럼프와의 그 정치 행보 때문에 이제 속이 탔는데
그걸 또 나왔다가 다시 또 이제 정치 뭐 창당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지금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정치에 계속 기웃거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투자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또 역시 관련된 코인이 나왔어요. 아메리카 파티 코인. 이거는 이제 실제로 머스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냥 밈코인으로 누군가가 이제 이 이름을 그냥 따서 만든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490% 이상 폭등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밈코인이고 이런 거는 절대 사지 마세요. 재미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시면서 이더리움에 생각보다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이더리움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고, 이더리움은 이제 계속해서 행보를 보이고 하락을 하고,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계속 낮아가지고 관심도가 뚝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이 기사가 나오고 이제 자금이 계속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앞으로도 그럴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더리움 투자에 나서 이제 샤프링크 게이밍, 이더 글로벌 금융 기반 네트워크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스닥 상장사 이제 샤프링크 게이밍이 이더리움을 주요 재무 준비 자산으로 공식 채택했다라는 내용이고, 여기 이야기 많이 드렸죠. 샤프링크 게이밍, 이 스포츠 배팅, 게이밍 산업에 특화된 이 기업이고 AI 기반 온라인 마케팅 기업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자기 사업에서 뭐 적자를 면치 못했었고 굉장히 이제 아슬아슬한 그런 사업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구세주가 나타난 거죠. 그 구세주는 이제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이 컨센시스에서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4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해서 이제 투자에 들어왔고, 이 회사는 그럼으로써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로 이제 탈바꿈하게 됩니다. 샤프링크가 보유한 이더를 이제 스테이킹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 탈중앙 금융 디파이 프로토콜과 연계해서 추가적인 수익 모델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이제 샤프링크 CEO가 뭐 이야기를 했다면 별로 신빙성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이자 컨센시스 창업자인 조셉 루빈이 이 샤프링크의 이사회 의장으로 이제 합류했다는 걸 주요적으로 보고 있죠. 이게 이제 신뢰도를 확 올린 거예요. 조셉 루빈 때문에. 그래서 샤프링크의 결정은 탈중앙 금융을 활용한 기업 재무 관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표명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샤프링크 같은 경우는 스포츠 베팅,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디파이가 결합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겠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나스닥 시장 안에서 이더리움의 성장 잠재력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상승하면 같이 따라서 오르긴 할 텐데요. 이더리움이 상승하는 폭보다 이 기업의 상승폭이 더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더 높을 가능성. 조금 그래서 이제 투기성이 강합니다. 투기성. 우리가 비트코인이 상승률보다 이 스트래티지의 주가 상승률이 이제 훨씬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이제 가격 변화에 그대로 이제 그 동조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가는 지금 거의 바닥을 기고 있고요. 급락을 했어요. 이제 이번에 한번 이슈가 있어서 이번에 급락을 했었었는데, 이제 뭐 주주들의 이제 그 매도가 가능해진다 뭐 이런 이제 이슈가 돌면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바닥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으로, 바이낸스 BNB 1.4조 쌀물로 이제 이더리움으로 문제돈이 들어왔다라는 기사고요. 디파이의 유동성이 이제 바이낸스 체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다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바이낸스 알파의 열기가 이제 식으면서 바이낸스 체인 기반의 단기 자금이 빠져나간 반면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효과와 스테이킹 수요 확대 힘과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체인에서 이제 1967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고 같은 기간 10억 2619만 달러 규모가 유출이 되면서 주요 블록체인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순유출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입보다 유출이 훨씬 더 크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탑 아웃플로우즈의 1위가 지금 바이낸스 체인이고 아마 이게 바이낸스 알파 이제 서비스 쪽의 열기가 이제 식으면서 이게 나간 것 같은데 탑 인플로우 결국에는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과 2위도 아비트럼이에요. 결국엔 이더리움의 레이어 2죠. 그만큼 이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베이스까지도 지금 이더리움 레이어 2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더리움, 폴리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와 있네요. 최근 이제 완료된 이더리움의 팩트라 업그레이드 효과도 유동성 회귀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업그레이드 이후 스테이킹의 한도가 기존 32리더에서 이제 2048리더로 크게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고래 투자자들이 대규모 물량을 한 노드에 스테이킹하기가 용이해졌어요. 그래서 고래들이 쉽게 이제 스테이킹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거래소와 L2 사이드 체인 등에 머물렀던 자금이 다시 메인넷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스테이킹을 하려고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려고요. 네, 스테이킹에 대한 이제 보상들이 계속 이제 나오니까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량은 3,500만 개를 돌파해서 전체 공급량의 28.3%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스테이킹이 최고치를 찍었다. 그만큼 이더리움을 장기 보유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라는 걸 이제 반증하는 거고요. 시장에서 이번 바이낸스 체인에서 이더리움의 대규모 이동이 단순한 매수 매도 흐름을 넘어서 디파이 유동성이 고위험 투기 시장에서 스테이킹 기반의 장기 전략으로 재편되는 신호탄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더리움에는 이제 호재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고래가 631억 원 규모의 BTC를 이더로 이제 매가 수합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도로체인에서 411 BTC를 17,651 이더로 수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제 그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또 흘러 들어오는 모습들, 일부 자금들이 또 들어오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투자 총 운용 자산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고 257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이 기록적인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총 운용 자산이 사상 최고치인 1880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하나로 약 257조 원이나 유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코인시어스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선호를 비트코인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태도 변화를 또 확인했다. 여기 코인시어스도 똑같이 이더리움에 대한 선호가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11주 연속 유입량을 기록하고 있고 약 355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총 운용 자산 대비 1.6%고 같은 주 비트코인의 0.8%보다 2배나 높은 비율로 이제 자산이 증가했다라고 이더리움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코인시어스 기관 디지털 자산 투자 12주간 180억 달러 유입, 계속해서 기관의 자금들도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 투자 코어 위브 비트코인 채굴 기업도 인수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엔비디아가 그러면 이제 채굴을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내용인 것 같고, 지금 인공지능 칩 이제 선두 주자죠. 엔비디아. 전 세계 1위 이제 기업이 됐습니다. 시가총액으로. 그래서 굉장히 엔비디아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투자한 데이터 센터 기업이 있어요. 코위브라는 기업이 있고, 이 회사가 이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코어 사이언티픽을 인수를 한 겁니다. 채굴 회사예요. 비트코인 채굴 회사. 이번 거래는 약 90억 달러. 하나로 12조 3,912억 원 규모. 돈이 많으니까 엔비디아 뭐 여기다 투자하고 코어위브가 이 정도로 또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있나 봐요. 코어 사이언티픽을 인수를 하면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코어위브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약 7%의 지분을 보유한 이제 데이터 센터 기업입니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AI 칩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공급을 대부분 지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업체들에 이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엔비디아한테는 이제 공급처, 그러니까 수요처가 다변화되는 것들을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어위브 같은 제3의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이제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AI 칩을 이제 제공을 우선적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코어위브 같은 경우도 많은 지원을 이제 받고 있죠. 엔비디아로부터.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코어 사이언티픽이라는 북미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채굴 기업 중 하나에 이제 투자를 인수를 한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고, 현재 인공지능과 이제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제공 업체로 이제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 이 대형 전력 용량이 필요하고 부동산 자산도 이제 필요한데, 이것들을 이제 코어 사이언티픽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짓는데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코어 사이언티픽을 인수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주요적이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채굴이나 데이터 센터나 결국에는 비슷한 구조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채굴 기업이 이제 데이터 센터의 사업을 같이 동반해서 하기도 합니다. 요걸 이제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GPU 같은 그 부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채굴도 했다가 뭐 이제 데이터 센터도 했다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각광을 받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코어위브 엄청난 상승세가 일어났죠. 엔비디아가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 때문만이라도 엄청나게 상승을 또 했고, 이 기업도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이제 조정세가 살짝 나왔어요. 투자가 나왔다고 해도. 자, 그리고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도시 탈중앙화 메시지에 빗챗을 출시했다라는 내용이고, 트위터 이제 공동 창업자죠. 지금 이제 잭도시인데, 이 탈중앙화 피어-투-피어 메시지 앱 비트챗을 출시했고, 해당 애플리케이션 현재 애플의 베타 테스트 플랫폼 테스트 플라이트를 이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인터넷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재미난 기술이에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코인 거래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실제 이제 블루투스
저에너지 메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일시적이고 암호화된 통신을 제공해서 서로 이제 가까이 있는 그런 곡끼리 연결을 계속 시켜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 앱인데 얼마나 사용을 될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B 카카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수혜 목표가 45%. KB 조건에서 이제 카카오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놓은 건데 목표 주가를 55,000원에서 8만원으로 45.5%나 상향을 시켰다고요. 여기서 이제 주요적으로 보는 게 이 경기 부양 정책,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원책에 따라서 비트코인, 카카오 본연의 광고와 커머스 사업, 그리고 AI와 페이 산업에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주요적으로 보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도 중요하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함으로써 카카오는 계열사인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증권, 카카오뱅크 등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발행부터 플랫폼 결제, 보관, 유통에 이르기까지 스테이블 코인 전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업비트를 운영해 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초에 이 클라이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운영해 본 경험이 카카오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암호화폐적으로는 많이 친화적이죠. 카카오뿐만 아니라 이제 네이버까지도 볼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도 이제 기술적 그 기업 분석들이 나오는데, 네이버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클이 이제 상장하고 나서 엄청난 이제 관심사가 이제 늘어났잖아요.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 암호화폐 IPO에 대해서. 사실 이제 암호화폐보다는 암호화폐 IPO가 더 크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암호화폐 그 주가가 오히려 더 많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IPO들 기업 공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우선 이제 생겨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서클의 성공을 한번 봤으니까 이걸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5월 14일에 이제 암호화폐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이토로 그룹이 이제 나스닥 상장을 했고, 5월 16일에는 이제 마이크 노보르가차가 이끄는 갤럭시 디지털이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다고 하고요. 갤럭시는 이제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에서도 이제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나스닥도 상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클에 이어서 IPO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이제 거래소, 제미니라고 해야 되나, 제미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거래소가 있습니다. 카메론과 타이러 윙클보스, 이 쌍둥이 형제, 영화에도 나왔었던 그 쌍둥이 형제입니다. 페이스북 이 창립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우리가 아이디어를 주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싸웠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했고, 하지만 이제 코인베이스에 비해서는 점유율이 좀 낮고요.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죠.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하고 1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시, 쿠코인, 블록체인.com, 크라켄, 블리시, 컨센시스, 리플 등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제미나이 뒤를 이어 상장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뭐 상장 안 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상장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다. 하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페이팔과 팔란티어 창업자가 지원하는 가상자산 기업인 블리시, 올해 상장을 추진하겠다라는 본격적인 내용들이 나왔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큰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투자자가 좀 빵빵합니다. 네, 투자자들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이 블럭원의 이제 자회사인데 블리시라는 회사가 이 블럭원은 이제 피터 틸, 앨런 허워드, 루이스 베이커, 리처드 리 등 유명 투자자들이 지원하는 회사로 이제 유명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블리시라는 회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 이제 이 사람 피터 틸의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많이 유명한 투자자예요. 이토로나 뭐 이 회사들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고요. 크라켄 같은 경우도 지금 IPO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거래소거든요. 거래소인데 1분기에 수익이 조금 잘 나왔다. 19%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고 거래량도 29% 상승을 했고 전반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좋은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크라켄도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처럼 이제 다시 상장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 1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주목도는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IPO 블리시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이제 IPO를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막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IPO를 좀 보류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밝혀지는 건 없는 것 같고 리플이 뭐 그냥 IPO를 할 정도로 뭐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지금 않은 상황이니까 뭐 리플 팔아서 그냥 현금화하면 되니까. 근데 현금은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유동성이 충분하고 있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리플 사장이 직접적으로 대차대조표에 수십억 달러의 현금이 있어 많은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재무 상태는 건전하며 인수 등을 통해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상장을 해야 돼 이거죠. 뭐 굳이 상장까지는 뭐 필요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현금 많다 나는. XRP도 이제 팔면 된다. 이거 계속 팔아서 현금화 시키면은 다 돈인데 그런 거죠 뭐.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IPO는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 근데 IPO 나오면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받을 수는 있겠죠. 리플도 기업 가치가 이제 300억 달러까지도 전망이 막 나오는데 300억 달러 할까요? 모르겠어요. 이제 이 사우디의 아람코 엄청난 기업이죠. 여기도 석유를 엄청나게 자산을 축적한 그 회사가 실제 IPO 때 이제 256억 달러 정도, 알리바바가 217억 달러를 뛰어넘는 최대 규모의 이 상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막 전망을 하고 있어요. 300억 달러를 추정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리플에서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